그냥 뭐 MBTI가 뭐가 중요하니 나 요즘 모르겠어. 그런 거 다 까먹고 살아요. 사람을 안 만나는데 MBTI가 뭐가. 그냥 같이 그냥 뭐 같이 뭐 없어요? 그냥 낯선 사람 볼 일이 없고 뭐 강사들끼리 MBTI 얘기하겠니? 그래도 뭔가 진짜 성격을 좀 놓지 않고. 그냥 딱 보면 느껴지기는 해. 근데 어른들이랑 얘기할 때 MBTI 얘기 꺼내면 모르셔. 혹시 MBTI 검사해 보셨어요? 이러면 나 정상이던데 진짜 이런다니까 어른들은. 정상. 그 뭐 검사 받았냐고 파악하고 진짜 정상이라 그래요 어른들은. 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번부터가 이거예요? 아, 그럼요. 누군가는 틀렸어요. 저는 꼼꼼하게. 내가 틀렸구나. 너가 틀린 거 보여줘? 제가 여러분들 틀린 거를 다 봤잖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틀렸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쌤이 결과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아, 저거 중간판. 쌤이 이거를 꼼꼼하게 풀어주고 이거 우리 시험 봤던 거거든 얘들아. 1번부터 28번까지 였는데 21번부터 28번까지는 22번부터 28번까지는 안 풀 거고 1번부터 21번까지만 우선 싹 다 풀어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자, 이런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지금 요 세 개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곱을 각각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에 x 세제곱의 제곱, y 세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를 분배 법칙으로 해줘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저 뒤에 녀석의 제곱이잖아. 그럼 뒤에 녀석의 제곱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계산을 해줘 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25분의 y 4제곱이란 말이야. 그 이 녀석을 나눴으니까 곱하기 y 4제곱분의 25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또 뒤에 뭉태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다 곱해주면 4의 x 4제곱의 y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계산만 잘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y 6제곱이 나오는데 6제곱 없어지니까 y 제곱만 남고요. 그래서 여기를 y 제곱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이랑 4랑 사라지게 되니까 없애주고 그럼 이제 숫자가 사라졌네. x 6제곱의 y 제곱 곱하기 x 4제곱의 y 제곱이니까 x 10제곱의 y의 4제곱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왜 답이 없지? 25가 남았죠. 얘들아 이렇게 해서 틀릴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5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얘들아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해달래. 그 우리가 내림차순은 높은 차수부터 쭉 내려오는 거 맞죠? 얘들아 오름차순은 상수 더하기 1차 더하기 뭐 2차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은 반대야. 그래서 2차, 1차 상수꼴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x제곱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한번 보는 거야. 그 3x제곱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x만 들어있는 녀석을 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4에 x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y가 들어가 있는 녀석만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적용시킨 녀석은 4번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얘들아 봐봐. 얘도 5번도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달라고 할 때의 정의는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위에처럼 이렇게 묶여서 예쁘게 정리를 해야 우리가 완벽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3번.
얘들아 다항식 저 녀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쌤이 조립제법을 복습을 시켜줄게요. 자, 3차, 2차, 1차는 지금 0x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 이런 식으로 다 써주고 그 다음에 x-1로 나누었으니까 이 녀석이 0이 되도록끔 하는 값인 1을 여기다가 적어준다라고 쌤이 알려줬을 거야. 그러면 이 녀석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또 1 되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또 이 녀석이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1에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또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녀석이 나머지가 되고 몫은 요 녀석이 되게 되는 건데 여기는 상수, 여기는 1차, 여기는 2차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몫을 쓸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몫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 그래서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금처럼 복습 잘 하는 거야. 조리제법 쓰는 방법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 얘들아. 이 녀석 바르게 전개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 얘가 공식이 안 보여서 그냥 생으로 노가다를 뛴 학생도 있더라고요. 아, 뭐 잘했어요. 맞추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외우고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는 보면 봐봐. A랑 EB가 있어. 그러면 우리 요 공식을 이용하고 싶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기억나니? 내가 거꾸로 써줘야겠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자연스럽게 아니지. 이렇게 쓰는 게 곱셈 공식이죠. 이렇게 쓰는 게 인수분해고요. 어차피 똑같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외우셔야 돼. 개념 원리에서는 저게 이제 다 소문자 A, B로 나와 있을 텐데 쌤이 일부러 지금 라지로 적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쌤이 아래 있는 녀석을 치환시켜서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거든. 자, 한번 봐봐. 쌤이 여기서 스몰 A는 그대로 두어도 되긴 하는데 만약 잘 안 보이는 학생을 위해서 쌤이 스몰 A를 라지 A라고 치환시키고 2B를 라지 B라고 해보면 위에 나온 식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라인이 잘 봐. 이 녀석이 라지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2B라고 바라본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 혹시 보이니?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B 전체 제곱으로 바라본다면 여기가 B제곱이 되는 거예요. 라지 B제곱.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온 공식이랑 똑같은 꼴이 나왔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써줄 때는 라지 A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라지 B 세제곱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정리한 녀석은 3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다시 이제 스몰 A랑 스몰 B를 넣어주면서 식 정리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아 공식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풀어. 근데 너네가 이렇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네가 잘 보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저렇게 치환하는 게 그냥 머릿속으로 보이면서 자동으로 저 공식을 적용하고 싶어지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곱셈 공식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처음에 잘 안 보인다. 지금처럼 치환하시면서 푸세요. 이거 봐 얘들아. 쌤의 당부.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계잖아. 저거 직접 다 전개하고 그러는 공부보다 공식을 외워가지고 그 공식에 이 녀석을 어떻게 대입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이 단원의 취지에는 더 적합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막 전개하면서 정리하지 마. 자, 5번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을 모두 골라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어야 되는데 기억은요 그냥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 값에 따라서 뭐 A랑 B의 값에 따라서 뭐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니까 땡이야.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은은 볼래? 니은은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우변처럼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니? 혹은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랑 똑같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니은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은요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거 정리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냥 1차 방정식인 거지, 그치? x가 마이너스 1일 때밖에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니까 땡. 자, 그 다음에 리을 볼게요. 얘들아, 리을도 우리가 저 녀석이 a-b의 완전 세제곱의 전개식인 거를 알아야 돼. 이 녀석이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식이잖아. 였다가 이제 a에다가 x 대입하고 b 대신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모양이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쓱 볼래? 보이시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은 니은과 리을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억은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방정식도 될 수 있고 항등식도 될 수 있으니까 항상 항등식이 아니니까 땡이라고 한 거고 디귿은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땡이라고 한 거야. 자, 6번 볼게 얘들아. 자, 어떠한 다항식이 x-1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저 녀석은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의 머릿속에 얘가 x-1에 qx하고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가 없는 거예요. 빵! 나머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다항식의 입장에서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1-a 플러스 6이 우변은 통째로 0이 되죠. 따라서 a 값은 7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그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고 그 녀석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얘들아 나머지 정리해서 인수 정리 파트입니다. 혹시 이쪽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 정리 중 인수 정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틀리는데 쌤이랑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 자, 실수인지 순호수인지 순호수가 아닌 호수인지 각각 다 따져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 거 볼래? 실수랑 호수가 모두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C에 해당하는 녀석이야. 순호수는 절대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도 실수랑 허수가 동시에 섞여 있으니까 순호수가 아닌 허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 볼래? 3번은 I가 들어가 있는 항이 있어 없어? 없죠? 모양이 저렇게 생겨도 이 녀석은 그냥 실수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되게 됩니다. 실수의 개수를 따져주는 거니까. 4번도 마찬가지로 A예요. 0은 실수야. 얘들아 허수가 없지 지금. 그 다음에 5번 볼래? 5번도 갑자기 루트가 뭐 허수 부분에 있긴 해도 실수 더하기 허수꼴이기 때문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까먹었을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가 실수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요. A도 0이 아니고요. B도 0이 아니어야 돼요. 다들 기억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녀석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i 볼래? 실수 부분 없지. 그 다음에 허수 부분만 있으니까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뭔가 여기서 많이 낚여가지고 틀렸더라고. 얘는 그냥 실수입니다. 허수 부분이 안 보이시죠? i가 붙어있는 녀석이 없지?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실수니까 a에 해당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마이너스 루트 29i란 말이지. 얘는 지금 실수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순호수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구하래? 각각 해당하는 녀석을 쌤이 숫자로 나타내면 A는 지금 3이고 B는 2고 C는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A-B 플러스 C는 4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침착하게 잘 한 번씩 찾아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이 좀 약한 친구들은 무조건 복수 다시 하셔야 돼. 그 쌤이 이거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그 링크로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학생들은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 8번. 이런 거 계산 실수 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더라고. 쌤이랑 차근차근 한 번씩 계산해보자. 자, 1-i 앞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녀석을 계산할 때 잘 봐. 1 플러스 i라는 켤레수를 곱해야 돼. 물론 얘들아 이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1-i를 보고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곱해서 안 나올 건 없거든? 근데 얘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켤레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원칙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쌤처럼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는 게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잘 보이지만 만약에 분모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 그냥 여기서 1 플러스 i를 곱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래도 답은 나와. 근데 이렇게 써놓고 위에다가 이 똑같은 거를 안 곱하고 막 또 이 녀석을 곱하고 막 계산을 좀 혼란스럽게 하더라고. 그렇게 푼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쌤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원칙에 맞춰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곱하게 되면 천천히 한번 써볼게. 그러면 분모는 1-i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i에다가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앞에 1-i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산하게 되면 얘들아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걷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 녀석이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얘들아 나중에 문제 많이 풀면 또 저런 대표적인 녀석들은 또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전개해 볼게. 자, 쌤이 이거 계산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내가 너네 풀이 과정 하나하나 다 봤다 그랬잖아. 이거 그냥 전개하더라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쌤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복소수를 실수부랑 허수 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나타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는 순서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지 마시고 여기를 먼저 곱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저렇게 먼저 곱하게 되면 뒤쪽에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실수부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이게 너네가 계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꼭 의식적으로 내가 실수 먼저 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전개를 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해서 허수 부분을 구해주게 되면 2랑 i랑 곱했을 때 2i고 마이너스 4i랑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i니까 계산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허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약분이 되겠지. 1-i에다가 실수는 3, 허수는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4-2i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산을 해보자. 자, 요 문제. 루트 16분의 1은요. 그냥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x는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은 2분의 1 제곱에 마이너스 1로 나눠서 쓸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이 뿔마에다가 2분의 1 나오고 i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근은요. 뿔마 2분의 1 i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리면 안 돼. 개념 공부니까 쌤이 여기서 제곱근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한번 세우고 접근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은근 많이 틀렸죠.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쌤이 공식을 한 번 더 써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공식이 있었어. 얘들아. 아마 너네가 곱셈 공식 자체로만 외웠다면 이 녀석이 우변으로 가 있었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우변에 둘둘 곱한 거 2배씩 있는 거를 다 좌변으로 옮겨줬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이 제곱의 합이니까 저런 식으로 곱셈 공식 변형을 구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 대입하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7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6에다가 플러스 34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5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곱셈 공식 공부 잘해야 돼. 자, 그다음 11번. 뭐 저런 관계식이 있을 때 저 위에 녀석이랑 같은 거 골라달라고 하잖아? 얘들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을 1을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해보는 거야. 쌤이 왜 이런 발상을 했냐면 우변에 4a 제곱도 보이고 그다음 b 제곱도 보이기 때문에 내가 2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뭔가 저거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거니 싶었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쌤이 여기까지 해놓고 제곱을 때려보면 4a 제곱 4ab 더하기 b 제곱이 1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이해 볼래? 모양이 뭔가 느낌이 와요. 그죠? 느낌이 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한 게 4ab 마이너스 1 이런 관계식이 나와. 이 식 자체를 통째로 변형을 하면 자 좌변에 4a 제곱이랑 4ab를 우변으로 넘기고 우변에 있는 1을 좌변으로 넘겼다고 이해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지? 이항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한번 봐요. 괜찮니? 관계식 보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를 얘랑 얘 더한 값에다가 대입을 해봐. 그러면 기존에 1 플러스 4ab는 있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a 제곱과 마이너스 b 제곱의 합은요 4ab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1 마일 사라지고 8ab만 남게 되겠네요.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 자, 그다음에 12번 보자. 이거 얘들아 너네 그 레벨 테스트인가? 그 11월에 봤던 거 맞지? 거기에도 이거 고스란히 있었을 거예요. 시연이 기억나 안 나? 그쵸? 너무 적나라하게 날 거야. 자,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은 bi가 아니고 b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이번 100문제 선별할 때도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넣어놓은 거야.
허수 부분 정의 틀리지 말라고.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진짜 장난질을 오지나게 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B가 0이면 실수지 얘들아. A가 0이든 0이 아니든 무조건 실수야. 허수 부분이 없으면.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A,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냐 라고 묻고 있는데 잘 봐. 둘 다 0이 아니면 어때요? A도 0이 아니고 B가 0도 아니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겠죠. 이거 이해되니? 여기서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야. 그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나오니까 둘 다 0이 아니어야 곱한 게 0이 아니겠지. 그러면 이 말은 얘도 살아남고 얘도 살아남는다는 거니까 A 플러스 BI 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순허수가 아닌 허수니까 땡인 겁니다. 괜찮아? 얘가 순허수이려면 A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땡.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13번.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쌤이 이제 채점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원장님도 보고 계시고 원장님도 같이 채점 도와주시고 했는데 이 문제를 애들이 상당수 틀려가지고 제가 욕을 먹었어요. 애들 목 나머지 안 가르쳤냐고 내가 한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2월 달에 평가 보거나 이럴 때는 요 문제는 이제 또 완벽하게 맞는 걸 목표로 해봅시다. 그 얘들아 목요일 날도 맞춰라. 쌤 테스트 시간에 우리 또 뭐 28문제까지 안 볼 거고 쌤이 한 20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40분 정도 재고. 그러니까 꼭 맞춰주세요. 공부 한번 같이 해보자 얘들아. 이번에는 반 이상 맞아보자. 이 문제를 반 이상 맞춰봅시다. 반도 못 맞췄다는 소리야. 다 틀렸다는 소리야. 쌤 기억에 2명 맞았나 그랬을 거예요. 이 문제. 나도 뭐지 답이 잘못됐나 하면서 보고 너네 풀이 과정 다 보는데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 혼자 간직하고 계시면 돼요. 저는 누군지 공개는 안 합니다. 자, 다항식 fx가 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qx랑 r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써.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써야 돼. 쌤이 바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써라. 이거 안 쓰면 쌤이 있잖아. 내가 서로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걸 못 쓰면 얘들아 나머지 정의 가가지고 그냥 그 나머지 정리도 아니야. 그 다항식의 나눗셈 파트에 아마 저게 나와 있을 거거든.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가 다항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요. fx가 2x-4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찾아달래요. 이렇게 식을 써놓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나누는 수가 갑자기 2배가 됐죠. 그러니까 요 위의 식에서 변형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멋대로 2배 했다고 막 였다가 2를 곱하는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돼. 멋대로 다항식을 바꿔선 안 돼, 얘들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일단 요 모양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 녀석이 2x-4로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요 곱해져 있는 녀석에다가 멋대로 2를 곱한 거니까 뒤쪽에는 2분의 1을 곱해줘야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마치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완전제곱식으로 꼭지점 만들고 했던 거 있잖아. 너네 중3-1 다 했잖아. 그치?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식 조작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면 여기 뒤에 2분의 1의 qx가 몫이라고 인식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요 네모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 QX고 세모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R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가셔야 돼. 식변형 잘 해야 괜찮아요. 혼자 찔려서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맞추면 돼. 지금 틀리고 나중에 맞잖아. 다 추억이 돼요. 지금의 이 모진 이 과정들이 다 추억이 되고 여러분들이 와, 나 진짜 너네가 이제 고2, 고3 돼서 이제 너네 예비 고1과 고1 시절을 이제 회상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이렇게 와, 나 진짜 못했구나. 회상하면서 쌤도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고1 시절 되돌아보면서 와,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수학 개 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너네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자, 14번 볼게. a제곱 마이너스 10ab 플러스 4b제곱의 값을 구해달래. 자, 저 녀석을 보고 일단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 요 녀석이 보이기 때문에 요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얘들아, 이까지는 해야 돼.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 녀석을 잘 봐. 이런 식으로 뭔가 쪼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ab를 이런 식으로 숑숑 그렇게 해주면 이 녀석이 49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6ab는 마이너스 6 곱하기 5로 바뀌게 되니까 정답이 19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도 혹시라도 저 녀석 막 무턱대고 뭔가 계산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학생들이 있을 거야. 혹 A, B를 다 구하려고 하고 굳이 그렇게 풀지 마시고 왜냐면 A, B가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올 거예요. 막 열심히 구하고 막 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식변형으로 우리가 푸는 거를 목표하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여기서부터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는 15번부터 애들 다 와르르였거든요. 한번 볼게 얘들아. 쌤이 이제 3차가 넘어가면 즉 4차부터는 쪼개서 다 계산해줘야 된다라고 알려줬을 거야. 근데 막 이런 공식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을 구하는 공식이요.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예쁜 공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녀석 하나 써놓은 다음에 얘를 전개했을 때 x 5제곱이랑 y 5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잔챙이들까지 나오거든. 이렇게 잔챙이들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싫어야 돼. 그러니까 뒤에서 빼주는 거야. x제곱 y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y제곱을 빼주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식변형을 해서 구해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식화시키면 당연히 시킬 수 있어. 그리고 몇 번 풀다 보면 그러니까 뭐 공식으로 굳이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풀면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게 될 거야. 내가 5제곱 길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식을 하나 세워놓게 된다면 딱 이쁜 값이 나오게 되긴 하지만 뒤에 좀 쓸모없는 값들도 나오게 돼서 내가 이 녀석만 빼서 없애준다면 원하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런 생각 들겠지? 그러니까 얘는 물론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 기반으로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식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 경위를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녀석을 쌤이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고 각각을 다 구해주면 문제가 끝나게 되겠지. 5제곱끼리의 합은 이렇게 구해.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7제곱끼리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구하려면 이제 아까 썼던 것처럼 여기다가 뭐 곱하기 뭐 해줬으면 좋겠어? 세제곱끼리의 합을 여기다 써주고 4제곱끼리의 합을 여기다가 쓴다면 우리가 3, 4, 3, 4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7제곱, 7제곱이 각각 나오겠지. 근데 거기에도 불청객이 있다고. x 세제곱 y 4제곱이랑 x 4제곱 y 세제곱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마이너스 x 세제곱 y 4제곱이랑 x 4제곱 y 세제곱이 불청객으로 껴있으니까 이 녀석을 빼주면 7제곱끼리의 합만 남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x, y의 세제곱으로 묶어낸다면 x 플러스 y로 정리가 되거든. 얘는 그대로 갖다 써주고 거의 이제 얘네들만 구해주면 되겠네. 야, 근데 얘들아 혹시라도 이거를 공식화 시켜넣어서 외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5제곱, 7제곱 이런 홀수들 라인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아래다가 한번 적어놨나? 아니다, 내가 위에다가 적어줄게. 5제곱 구하는 걸 연습을 했으니까 홀수이기 때문에 쌤이 2k 플러스 1로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 이런 식이야. 이 녀석은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xk yk로 묶은 다음에 x 더하기 y를 빼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화를 시키면 이래요. 근데 쌤이 당부하는 거 저건 최후의 수단이야. 저 공식에만 대입해서 푸는 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너네가 이 공식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릴 만큼 이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야. 뭐가 떨어진 거니? 좋았어? 뭔데? 이쪽으로는 안 날라왔는데?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는 비추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을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야. 내가 7제곱 만들고 싶어서. 얘들아 이렇게만 구할 수 있겠니? 아니 뭐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x제곱끼리의 합이랑 5제곱끼리의 합으로 써도 돼. 안 될 건 없지. 그럼 여기 뒤에가 조금 잔챙이가 더러워져서 묶이는 임수가 별로 없어지게 되고 그건 뒤에도 조금 더러워질 뿐이지 못 구할 건 없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준 거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잔챙이가 5제곱 제곱쌍이야. 이걸 빼주면 또 똑같이 구할 수 있어. 그럼 얘 이거 마이너스 xy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 뒤에 생기는 거니까 어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갖겠죠? 위에서는 그냥 이 녀석만 알면 뭔가 여기는 왠지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중값일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본다면 제곱끼리의 합, 5제곱끼리의 합, 세제곱끼리의 합까지 싹 다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 바이 문제야. 만약에 너네 보고 그 세제곱 찾고 5제곱 찾고 7제곱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미 세제곱끼리의 합 구해놨을 거고 5제곱끼리의 합을 구해놨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아래로 가는 게 더 편하겠지. 왜냐면 위로 가면 4제곱끼리의 합을 또 따로 구해줘야 되니까. 한 선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말 자유롭게 풀어도 돼.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입니다. 보편적으로 제일 깔끔해 뒤에가 x 플러스 y로 깔끔하게 묶이고
여기도 요 녀석이랑 같은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너네가 외우기 편하다고 익숙해지기 편해서 다 저렇게 푸는 건데 저렇게 안 풀고 싶으면 안 풀어도 돼요. 요 아래 것처럼 풀어도 안 나올 건 없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가셨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7제곱끼리의 합을 구하려면 여기서 세제곱이랑 네제곱까지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세제곱, 네제곱을 찾아보는 거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우리 공식이 있어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요 공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지. 변형 공식이야 얘들아. 곱셈 공식, 변형 공식. 그러면 내가 요 곱한 것만 알면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합과 제곱끼리의 합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곱 조건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는 거야. 1은 3 플러스 2xy니까 xy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xy는 1이니까 이 녀석은 4가 나왔네요. 괜찮니? 그러니까 세제곱끼리의 합은 4기 때문에 여기다가 쌤이 4를 한번 적고 갈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짝수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짝수의 제곱은요 항상 이렇게 구해. 거의 대체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저게 잘 안 보이면 x제곱을 뭐 라지 a, y제곱을 라지 b로 치환한 다음에 하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깜짝아. C이 누구야?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 당황스럽네. 오랜만에 CD 목소리 듣네.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되니까 얘네는 문제에서 다 주어진 값들이기 때문에 3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얘는 xy의 통째로 제곱한 거랑 똑같게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요 녀석 값을 구하게 된다면 7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 요 녀석이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돼서 여기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가 x 플러스 y 값만 뒤에다가 써주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28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9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공식 사실 이거 지금 뭔가 외우면 당연히 좋고요. 내가 원리까지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는 대찬성. 하지만 만약에 그냥 맹목적으로 뭐 요것만 외운다? 그러면 조금 비추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최후의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있어 보이려고 만든 공식이지. 저거에다가 대입하고 풀어본 적은 없어요. 일단 나는 없어요. 그리고 내 학생들도 잘 없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푸는 게 더 편해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봐. 좀 대참사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식을 제대로 외우세요. 자, 16번 넘어갈게요. 자, 이 녀석 인수분해하는 문제도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차근차근 어떤 거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꿔서 풀어볼까 고민을 좀 하면서 풀거나 근데 사실 항이 너무 많아. 그리고 문제를 조금만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뭔가 이게 막 아른데 그럼 내가 앞에 녀석에서도 A 플러스 B가 있다면 싹 묶어주고 싶은데 앞을 내가 A로 묶는 순간 A 플러스 B가 또 인수로 생기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로 묶어주게 되면
a 더하기 c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묶이는 거 혹시 보이니?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정답 1번 찍고 넘어가면 돼. 근데 얘들아 이게 안 보일 수 있잖아? 이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쌤이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바꿔가지고 풀어줄게. 이게 솔브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얘들아 봐봐. 저걸 다 전개해도 a제곱은 그냥 앞에 a제곱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열심히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고 뒤에는 그냥 a 플러스 b로 똑같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쌤이 a가 들어있는 항만 쳐다볼게. 그러면 두 번째에 b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1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천천히 봐봐. 내가 여기 이렇게 세 개 한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뒤에 남은 게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BC랑 B가 남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적고 나서 한번 볼래? 얘가 B로 묶여지면 C 플러스 1이에요. 보이니? 인수분해 돼요. A, B, C 플러스 1 따라서 A 플러스 B에 A 더하기 C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다 풀려요. 근데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이게 보였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너네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지금처럼 내림차순으로 그냥 때리세요. 그러면 나와. 그래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다음 17번. 얘도 많이 틀렸더라고. 상당히 많이 틀렸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 자, 임의의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스타 B를 뭐 저런 식으로 정의했대요. 받아들이시고 이제 졌다가 내가 뒤에 녀석을 대입을 할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가 라지 A고 여기가 라지 B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마이너스 7은 얘들아 데코야. 데코레이션이야. 이 마이너스 7이 여기에 같이 묶여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저렇게 쳐준 겁니다. 한번 쌤이 계산 한번 해볼게. 졌다가 대입을 하면 얘 제곱하고 두 개 곱한 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뒤에 뭔가 덩그러니 이런 식으로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럼 쌤이 얘네 차근차근 전개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살펴봐.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요. x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제곱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 녀석의 제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혀.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있니? 괜찮죠? 문터기로 보고 그냥 기본 제곱 공식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3의 또 완전 제곱이야. 그럼 또 여기서도 x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4x 4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저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12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에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돼. 여기까지도 괜찮죠? x 제곱을 한 덩어리로 보고 간 거야. 만약에 한 덩어리로 보고 가는 게 아직 조금 낯설고 어렵잖아? 그럼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푸세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뒤쪽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고 쌤이 여기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 얘들아 x제곱이랑 2x제곱 곱해져서 2x 4제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복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쌤이 1차항부터 계산할 거야. 정확하게 2차항이라고 표현해야죠. 그 x제곱이랑 마이너스 3 곱해지면 마이너스 3x제곱이고 1이랑 2x제곱 곱해지면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겠다.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이랑 2x제곱 곱하면 그냥 2x제곱이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뒤쪽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있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괜찮니? 좋아.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x 4제곱끼리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는 x 4제곱, 4x 4제곱 하니까 5x 4제곱인데 뒤쪽에서 2x 4제곱을 빼주니까 3x 4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잠깐만, 혹시라도 지금도 쌤이 여기 전개하는 거 한번 아끼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좀 이게 나는 좀 어렵다 하면 이 마이너스까지 곱한 거를 다 전개한 다음에 편하게 동류항 정리를 하셔도 괜찮아.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너네가 계산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니까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아, 이 기회에. 혼자 있을 때 뭔가 안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x제곱항 한번 계산해 볼게. 앞에 2x제곱 있고 뒤쪽에 마이너스 12x제곱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제곱이에요. 근데 뒤쪽에 마이너스 x제곱이랑 또 여기 마이너스랑 곱해진 거 계산하면 플러스 x제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9x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여기는 좀 마이너스가 섞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2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x제곱을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9x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한번 계산해보자. 1, 9 더하면 10인데 마이너스 3을 또 뺐지. 그러니까 플러스 3이야. 근데 뒤에 마이너스 7이 있어. 그러면 암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놓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6 정도 나오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우리가 이 복잡해 보이던 식이 이렇게 보기차식의 형태로 간단하게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 할만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이 공통인수라는 게 느껴지니까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거의 얘 뭔가 어디선가 많이 본 모양이야. 그치? x제곱을 뭐 t로 치환하고 나서 접근을 해도 되는데 요 정도도 이제 x제곱 x제곱으로 쪼갠 다음에 2, 1 쪼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실까요? 괜찮지?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이렇게 적고 뒤에가 좀 적기 모시기 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너네가 무리수가 나와도 쫄지 말고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는 루트 2니까 이 녀석이 x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루트 2까지 계산한 값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 못한 친구들도 더러 있었는데 이제부터 문제에서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란 말은 저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깨닫고 정답을 5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 1, 2번으로 찍은 애들은 얘들아 이거 반성해라. 3차야. 3차야 3차. 그래요. 넘어가시고 18번 볼게요. 3 플러스 루트고 얘들아 여기도 계산 잘해야 돼.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이런 거. 자, 3 플러스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9는요.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i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i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 머릿속에 이제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이 녀석도 16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루트 16은 4다 얘들아. 그쵸? 그러니까 4i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을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계산할 때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 그냥 막무가내로 전개하지 마시고
3으로 묶으면 1 플러스 i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4로 묶으면 1 마이너스 i거든. 그럼 얘가 12에다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는 켤레수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i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 저 뒤에 녀석은 아까 2였던 거를 수차례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24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생각보다 많이 틀렸고 이 녀석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쌤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쌤이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강조를 했냐면 2차항이랑 1차항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둘둘 짝지어가지고 똑같아져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봐봐. 요 앞에 두 개랑 요 뒤에 두 개를 묶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앞에 두 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는데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가 나오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없는 꼴로 나와서 그냥 무지성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싫겠죠. 싫어. 그래서 이 녀석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가 요렇게랑 요렇게로 묶고 싶어요. 그래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묶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공통인수가 됐으니까 이 녀석을 t로 뭐 치환을 하시고 바라본다면 이 녀석이 t 플러스 3에 t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지?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t제곱 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4x를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괜찮니? 따라와줘요. 응?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x를 전개할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완전 제곱식 형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정의대로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 x 4제곱에 8x 세제곱에 16x 제곱으로 전개가 됨이 보일 거예요.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이 뒤에 녀석도 계산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8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15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4차항이랑 3차항은 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항은요 16에서 2를 빼면 되니까 14x 제곱으로 되고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8x 상수항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a, b, c, d 각각 다 체크가 되니까 계산만 잘 해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래서 a는 1이고 b는 8이고 c는 14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뭐야 c는 빼고 나머지는 다 더하래? 1 플러스 8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13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뭔가 그냥 구하는 숫자에만 살짝 장난질을 쳐놓은 것 같아. 계산은 뭐 틀린 거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시죠? 괜찮아? 공통적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자, 20번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20번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저 녀석이 성립한대. 자, 항상 성립한다고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야. 항등식이고 쌤이 항등식 문제 풀 때요. 자, 개수 비교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뭐 전개해가지고 내가 px를 뭐 추론하고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으로 가는 게 좋은 이유가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보이거든. 보여. 그래서 우리가 x가 1이거나 혹은 x제곱이 2거나 요 녀석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다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자, 쌤이 여기서도 x제곱은 2라고 적었거든? 정확하게는 x가 뿔마 루트 2겠죠? 근데 뒤쪽을 보면 다 제곱이랑 4제곱항밖에 없어서 그냥 쌤이 덩어리 채로만 생각하게 된 거야. 루트 2든 마이너스 루트 2든 제곱하고 4제곱하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 자, 1번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 x제곱은 2를 대입해도 좌변은 0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뒤쪽에서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립을 해주게 되면 저 2번식에서 1번식을 빼주게 되면 얘들아 b는 사라지고 a 플러스 3은 0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아래서 위에 거 빼보면 나와. 그 다음에 b의 값은 대입하게 되면 2가 나올 것 같아요. 위에다가 대입한 거야. 괜찮니? 이렇게 됐을 때 제곱제곱의 합은요 9 더하기 4 하니까 13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마지막 21번 자 얘들아 3차가 2차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때 뭐 A, B 싹 다 구해달라고 나왔지. 써 얘들아. 저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고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빵. 이해됐죠?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0인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다항식이 3차고 나누는 수가 2차잖아.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관계식을 정리한 게 결국에는 항등식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기 괄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적절하게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봐봐. 3차는 2차 곱하기 1차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ax 플러스 a, b 적으면 안 되지. 그래 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적어서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최고차항 계수로 바로 m이 1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 보이지? 왜냐면 앞에 x 세제곱이 나오려면 무조건 얘랑 얘 곱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m은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전개하면서 나머지 문자의 관계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 자, 천천히 볼게. x제곱은 잘 봐. 여기서 8x제곱이랑 우변에서 전개해서 나온 x제곱항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잘 봐. x제곱이랑 n을 곱하고 3x랑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항이 다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피는 게 좋아. 물론 얘들아 얘를 다 전개해서 나타낸 다음에 그냥 개수비교로 풀어도 괜찮아. 좋은 풀이야 그것도. 근데 결국에는 지향해야 되는 풀이가 지금 쌤처럼 푸는 게 너네가 훨씬 더 시험장에서 좋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타겟팅을 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이 좋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정답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치 내가 쓸모없는 정보까지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더 빠른 방법이니까 너네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봐.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3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n이 여기서 5인 게 바로 찾아지는 거야. 보이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털리기 때문에 얘를 내가 싹 다 전개했다고 생각을 해볼래 지금? 그럼 막 n이 막 여기 막 다 곱해져서 들어갔겠지. 그럼 식 정리할 때 되게 불편할 거잖아.
근데 내가 특정 항의 개수만 타겟팅을 해서 먼저 비교를 했더니 n값이 나와버렸네. 이게 훨씬 더 빠를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다가 5를 갖다 적어 이제. 플러스 5 갖다 적고 이제 더 마음 편하게 비교를 해보자. 자, 5x야. 1차 비교할 거거든. 1차는요. 이제 요 2차는 무능력해졌어. 이 녀석은 3차랑 2차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 3x가 5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b가 x랑 곱해지고만 계산해주게 되면 1차가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b의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나올 수 있을 거야. 괜찮니? 5x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n이 5, b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구해줬어. 마지막에 마이너스 a는요 5b니까 이 녀석은 얼마니? 마이너스 50이야 이거 계산하면? 따라서 a 값은 50이 나오겠네. 그다음에 천천히 한 번 더 해줄게. 마이너스 a가 5b니까 마이너스 50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a 값이 50이라는 커다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더해주면 4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괜찮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봤고, 얘들아 내가 뭐 직접적으로 풀어주지는 않을 테지만 똑같아. 이 녀석도 얘들아 봐봐. 저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9라고 한다는 것은 저 다항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저 7차 다항식을 쌤이 그냥 fx라고 표현을 해보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9 하나가 나오니까 관계식이 뭔가 나오겠지. 근데 그 녀석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그럼 뭔가 장난지를 쳐놓은 거야. 그 인식이 들어야 돼. 어떤 장난지를 쳐놨을 것 같아? 1등 보여요? 응? 부호로 장난지를 친 거예요. 2랑 마이너스 2. 그리고 얘네를 봐봐. 다항식이 다 홀수 차수란 말이야. 상수항 빼놓고. 그죠? 그러니까 쌤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는 어우 이거 얼마야? 내가 순수하게 다 계산해 줄게. 이게 나왔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니까 이게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24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싹 다 곱하게 되면 여기가 24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값이 24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9로 마무리가 나오는 겁니다. 쌤이 뭐 했어? 이거 넘겼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다 뿔뿔뿔뿔 이런 식으로 다 바뀌겠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 파란 색깔 밑줄이 24로 변형이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식변형에서 푸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너네가 A, B, C, D를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절하게 마이너스 1 정도 곱해서 식변형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해내는 문제였어. 그 다음에 이 뒤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에 게 숙달이 열심히 되고 나면 풀어보세요. 다 풀어봐. 다 좋은 문제고 무조건 알아야 되고 시험장에서 무조건 한 번씩은 나오는 애들이니까 다 한 번씩 풀어보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우선 오늘은 쌤이 21번까지 설명을 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쌤이 시험지 나눠줄 거야 다시. 다 나눠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지금 본인들이 어떤 거를 틀렸었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는지 쌤이